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언제든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3주간 방역 고비를 더 죄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달 그러니까 4월 추이를 보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서 7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4차 유행 초입에 들어선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재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보는 그 추이는 3월 말에 3차 유행은 끝났고요. 네.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쭉 늘어나는 그 수치를 일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4차 유행은 4월 초부터 시작을 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봤던 1차, 2차, 3차하고 달리 4차 유행이 굉장히 서서히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소위 정점을 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정점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점은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1, 2, 3차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이 단계 격상이 아닌 유지가 과연 적절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지금 아마 정부는 이 정도 수준의 환자 발생은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료기관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서 오히려 이제 병실들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똑같은 기조를 3주를 유지하면 아마도 환자 발생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만 지금 우리가 다 우려하는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는 비율이 30%. 그 30%라는 것을 잘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600명 환자가 발생하면 30%, 180명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만 계산해봐도 간단하게 한 5,000명 정도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확진이 되지 않는 채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도권만 따지면 한 2, 3천 명 정도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늘 어느 대중교통에 어느 식당에 어느 장소에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가면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숫자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제 예상이고 그렇다면은 똑같은 기조를 3주를 더 했을 때에 저는 아마 조금 더 증가할 일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네,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또 이런 원칙도 내놨습니다. 백신 접종이 일단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가 되면 오는 7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 1,000명이면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 평균 확진자 수가 600명인데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4단계를 얼마 전에 내놓으면서 정부의 확고한 기조는 환자 숫자를 훨씬 더 완화하겠다라는 거죠. 통제하는 완화 숫자를. 그래서 계속 사인은 완화하겠다고 사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정된 숫자를 보면 숫자가 제일 쉬우니까요.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7월 달부터 시행될 2단계를 지금 적용을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완화된 경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걸로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연 900명, 1,000명을 한 번도 넘지 않고 7월까지 가겠느냐라는 건데 저는 조금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고요. 다행히 이제 한번 넘었다가도 그 7월 되기 전까지 1,000명 밑으로 잘 조정이 됐을 때는 아마 가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지금 백신이 잘 준비돼서 많은 사람들이 맞으면서 감염에 대한 예방력이 생기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숫자를 지금보다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대한민국이 내년 봄을 다른 지금 백신을 맞은 몇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면들을 우리 맞을 수 있을 텐데 완화를 시켰다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2,000명, 3,000명 이런 환자를 보게 된다면은
그때까지 우리는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돼 있을 거거든요. 지금 네. 11월이 목표인데 그게 가장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 전에는 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마냥 완화시키는 것이 진정코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 정책을 펼쳐야 될 때다 그렇게 봅니다. 네, 백신 관련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 75세 이상 고령층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 수급 불안 문제가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정부가 이 화이자 백신 추가 예약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 목표에 좀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걱정인데요. 지금 이제 5월 1일이니까 딱 60일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300만 명 돌파한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4월까지 목표했던 300만 명을 다 했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당겨서 주사를 맞힌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900만 명을 앞으로 60일간에 맞춰야 되니까 네. 아무리 어떤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제 6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고 또 75세 이상 360만 명에 대한 그 접수를 지금 거의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날짜별로 우리가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 어느 지역에 뭐 몇만 명 접종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로드맵은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월 30날 마지막 1,200만 명째가 들어가서 우리는 1,200만 명이 완성이 될 겁니다라는 정도 예상을 해줘야지 계속 뭐 기밀이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하다 얘기하고 가는데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잖아요. 과연 900만 명이 앞으로 맞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보건소나 접종센터, 이 접종기관에서 접종을 하려고 예약을 했다가 이제 예약을 하지 않는 이제 예약 불이행으로 남은 이 노쇼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이런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오지 않으면 순서가 아니어도 현장에서 접종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꼭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남은 백신은 그날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오픈하면 한 6시간 지나면은 버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1명, 2명분이 남았는데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 예정했던 사람이 안 온다. 그러면 속히 연락을 해서 예비 후보자들이 1명, 2명씩 와서 맞도록 해야 될 거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으니 도저히 그 한 의료기관에서 예비자 중에 없다면은 아는 사람이라도 맞추는 것이 결국 다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약간의 네. 반칙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숫자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버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더 접종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아직은 그 예약 시스템이 확충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일단 당일에 무조건 전화를 해서 직접 가서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 각 의료기관별로 예비 접수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백신의 수급 문제도 지금 조금 언제 들어올지 좀 모르겠다고 보건소에서 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백신 접종은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그전에 독감할 때는 준비하고 있다 그냥 놔주면 됐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지금 보관 방법도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일반인들이긴 하지만 정해져 있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맞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서 네. 아마 등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공무원들도 처음 해보고 의료진들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자가검사 키트도 도입이 됐는데 일단 뭐 신속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제 약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집에서 하는 게 좋고 1시간 동안 코를 풀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요, 이 검사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상이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하시긴 하시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손을 좀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슨 검사를 할 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면봉이 나오면은 그 면봉을 한쪽 코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한 1.5cm 넣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넣어서 이렇게 10번을 돌리고요. 반대 코에서 또 10번을 돌려야 됩니다. 아, 같은 면봉으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충분한 양을 이제 뽑아낸다는 겁니다. 여기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액에다 넣는데 용액에도 그냥 넣지 말고 충분히 이렇게 그 안에서 잘 이제 코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지시한 대로 충분히 다 한 다음에 이제 용액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는데 결과를 보고 양성이 나오면 즉시 그 검체를 그대로 들고 보건소에 가서 진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PCR 검사를. 그 양성은 진짜 양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고요. 네. 음성이 나오면 일단 안심은 하실 수가 있지만 검사의 특성상 가짜 양성과 가짜 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이 아닌데 바이러스가 있다고 검사에서 나와서 불안에 떨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온 가족이 다 좀 불안해야 될 수가 분명히 있고요. 네. 분명히 음성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성이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퍼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PCR 검사 음성이라고 들어오는 입국자들도 조사를 해보면 양성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PCR 검사마저도 이렇게 정확치가 않은 나라들이 있는 상황에서 PCR보다 훨씬 정확도가 떨어진 이 검사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항상 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이 검사 키트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확하진 않고 보조 수단에 그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해외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 사망자가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는데 또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대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도 상황을 그대로 뒀다가는 전 세계 공중보건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인도의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마치 중국에서 처음 우한 지역에서 시작했던 것을 대하는 것 같이 지금 전 세계가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비정기 항공편을 끊었고요. 미국도 며칠 뒤부터 일단 입국자를 통제하기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 이중 변이 얘기, 삼중 변이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직접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그분들이 이제 그 힌두 축제라든지 아니면 선거 때문에 방심했던 점도 있지만 네. 그것만 갖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변이가 나타났고, 문제는 인도는 아주 의학도 많이 발달한 나라긴 하지만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검사 자체가 힘들어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인도 같은 거는 0.006%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이제 비용이 워낙 비싸기도 하니까요. 100만 원씩 들고 하니까. 그래서 과연 인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3중 변이가 아니라 4중, 5중 변이까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아두고 네. 그다음에 충분한 검토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다른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막았고 다른 나라도 막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변이가 심해지면 변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바이러스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3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백신이나 치료 이런 거 완전히 무용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도에서의 지금 대혼란, 그다음에 대발생은 굉장히 전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 세계의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